오기학사의 마케팅 스쿨 소비자 행동의 이해와 관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 비헤이비어, 소비자의 행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소비자 행동의 이해는 마케팅의 전략을 짤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또 마케팅 전략을 전개한 다음에 평가를 할 때 과연 소비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평가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비자 행동을 잘 이해하면 마케팅 전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소비자 행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마트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거 아십니까? 하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마트가 이제 월마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를 했죠. 결국 우리나라의 고객들을,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 행동의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소비자 행동 이해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소비자 중심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제품 중심적으로 마케팅을 이제 하면은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마진을 붙여서 어떻게 팔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 제품 중심적인 사고의 마케팅이고요. 소비자 중심적인 사고의 마케팅은 먼저 소비자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를 분석하고 그러한 고객 가치를 얻기 위해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정해서 제품을 생산한 다음에 결국에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소비자 중심적인 마케팅은 어떤 매출의 성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 모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심플합니다. 어떤 우리가 광고를 하거나 전략을 하면 일종의 자극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 소비자 행동, 우리 자신으로 따지면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그 정보를 판단합니다. 그 정보를 판단한 다음에 결국에는 구매를 하거나 구매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더 나쁜 후기를 올리거나 이렇게 어떤 반응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소비자 행동은 자극과 어떤 매개, 반응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소비자 행동론을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지만 유학본이나 유튜브 이런 강의들을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더 깊이 이제 이해하거나 또는 정말 전문적인 마케터가 되실 분들은 이런 소비자 행동이라는 이런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학 석사나 이 마케팅에서 이 소비자 행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행동 모델은 투입 요소, 정보 처리, 또는 정보 원천, 또 의사결정 과정, 또 영향 변수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소비자한테 주는 메시지가 어떻게 소비자 입장에서 처리가 될 때 주변 환경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소비자 행동 모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KTX 광고를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정말 이 광고를 보고 KTX를 타고 싶은지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비자 행동에 대한 예측을 하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자극이 있고 정보 처리 과정이 있는데 이 정보 처리 과정은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한 정신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소비자의 어떤 장기적인 기억, 단기적인 기억과 어떤 상호작용을 가져서 결국에는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삼성 로고 색깔을 연상시키는 이런 프로축구에 대한 후원 장면인데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이 삼성에 대한 어떤 기억을 계속적으로 리마인드 시키고 끄집어내는 그래서 삼성에 대한 그 호감도를 높이는 어떤 이런 마케팅의 전략이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갈증 날 때 음료수를 먹게 됐는데 이런 게토레이 선정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스포츠 음료로서 어떤 기억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좋은 광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자 행동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하다 보면 광고를 하거나 또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우리 고객들한테 특정 기억을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우리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행동, 구매업 평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매의사 결정 과정을
우리 한 번쯤 이해해 보시면은 마지막에 구매를 또 평가하는 그런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물론 정보를 탐색하는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또는 우리 타겟하는 그룹이 어떻게 특정 정보를 탐색하는지, 바로 그 단계가 우리 경쟁자들과 또 경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하나하나 이제 이어지면서 촘촘히 전략을 짤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소비자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능적인 니즈를 갖고 있고 상징적인 니즈를 또 갖고 있습니다. 또는 체험적인 니즈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타겟팅한 그룹이 어떤 욕망을 더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별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또 찾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그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가는지에 대한 일종의 전이죠. 여행이죠. 이 소비자의 여행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약품으로 따지면은 이제 의사 또는 약사, 또는 일반 제품으로 따지면 소비자, 이렇게 각각의 그룹핑된 타겟팅된 그런 소비자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고 어떻게 정보를 탐색하고 어떻게 대안을 평가하고 또 실제적으로 구매 이후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 소비자 행동 모델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들, 문화적인 요소들을 다 함께 우리가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야지만 균형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문화, 사회 계층, 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또 여러 가지 학습된 단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때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적인 이슈들에 따라서 또 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케터는 단순하게 어떤 전략을 짜고 홍보하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정말 총체적으로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하나의 패턴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구매 후가 되면은 이제 만족을 하거나 또 불만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나쁜 후기를 또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정말 소비자들이 구매 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구매 후에 어떤 전략을 써서 더 그 구매에 대한 만족을 강화시키는지,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구매를 한 이후에 또 서비스 평가가 오고 또 메일이 오고 때로는 전화가 오기도 하고 또 안내 책자가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구매 후에 만족감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구매 후에 이제 설사 내가 실망하더라도, 이런 걸 구매 후 부조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실망하더라도 환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제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회사가 구매 후에도 관리하는 그런 단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소비자 행동 모델에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관여도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살 때, 자동차를 살 때 끊임없이 정보들을 만들고 학습해서 신중하게 고릅니다. 그런데 생수를 사거나 음료수를 살 때는 꼭 그렇진 않죠. 그게 바로 이런 아파트나 고가의 장비들을 살 때는 고관여 제품이고요. 이런 생수나 또 음료수를 할 때는 저관여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고관여, 저관여를 우리가 제품을 마케팅할 때 또 광고 모델이나 또 전략적 어프로치를 다르게 되는데요. 이 관여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어떤 개인적인 요인이 있죠. 두 번째가 제품입니다. 제품의 이제 가격 수준이 얼마나 큰지, 또 효용 가치가 얼마인지. 또 하나가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또 여행 갔을 때 렌터카인지, 아니면 업무 중에 쓰는 차인지, 이런 맥락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결국 관여도는 이런 가격도 중요하지만 어떤 개인적인 요소, 제품과 관련된 요소, 상황적 요소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고관여 제품은 좀 더 그 정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이성적인 어프로치를 하고요. 저관여 같은 경우는 어떤 광고 모델이나 음악, 어떤 무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저관여 제품의 어필을 또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해 놓은 게 정교화 가능성 모델입니다. 소비자가 어떤 설득적 메시지에 노출될 때 메시지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며 어떤 자신의 욕구와 관련지어 정보를 처리하는 노력의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어떤 정교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어떤 제품의 어떤 중심 단서, 즉 속성, 특징, 가격, 구체적인 후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정교화 가능성이 낮은 제품들은 주변 경로죠. 광고 모델이나 뭐 음악, 무드,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제품을
홍보하고 셀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국에도 치약을 예를 들면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약국에서 또 전략적으로 이 고관여 제품들은 좋은 POP라든가 설명 안내 책자, 좀 더 설명하는 노력들 이런 걸 기울여서 또 고관여 제품을 또 팔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소비자 행동 모델을 이해함으로써 이 소비자 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을 전개할 수가 있고요. 소비자의 이런 구매 결정 과정을 우리가 알면 마케팅 성과를 좀 더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 부조화라든가 이런 관여도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마케팅 이론과 또 실제를 조화롭게 병행하는 이 마케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